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희 또 2부 더 재밌는 얘기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부는 김영우 작가님의 논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할까 봐요. 김영우 작가님께서 퇴계 학문의 성격과 학술사적 의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논문을 써주셨는데 이 책을 내고 11년 만에 쓰신 논문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고민도 길었을 것 같고 뭔가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한국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당연히 퇴계 사상이라든가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산 전공했지만 다산도 도산사숙록이라고 해서 그쵸. 예, 퇴계에 대한 또 글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소재하고 그렇죠. 있는 대학은 김해에 있어서요. 네, 네. 김해가 바로 남명조식이 네, 네, 네. 15년간 학문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왜 남면 조식은 실천하고 네. 퇴계는 되게 관념적이다. 네, 이런 얘기 많이들 그냥 대부분 알고 있는 어떤 예.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 퇴계는 이론적이다. 음. 그리고 남명은 실천적이다. 네, 이런 네.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또 경남 지역에서는 남명 주식을 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어떤 의병이 어떤 남명의 어떤 제자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남명 사상의 어떤 실천적 의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남명이 퇴계 선생에게 하학 상달이라 그래가지고 하학은 하지 않고 상달 공부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단 실전 논쟁을 비판하고 있는데 하학 상달 그러면 또 되게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 네. 네. 하학이라고 하면 이제 뭐 물 뿌리고 쓸고 그렇죠. 요런 거고 상달이라고 하면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예. 우리 황사님 교수님 계셔서 제가 훨씬 말하기 편한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과연 하학이 물 뿌리고 인사하는 것이 하학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역학 공부했지만 주역을 공부하는 것도 하학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부하는 것들이 그 어떤 구체성을 갖고 담보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학의 범주에 속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상달할 수 있는 것이지 네네네. 꼭 하학 공부라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뭐 물 뿌리고 네네. 청소하는 것만은 하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명의 어떤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퇴계 선생의 학문도 그것을 곧장 뭐 상달 공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지나친 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돼야지만 또 올바른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남명의 실천은 또 그런 방면의 실천이지만 퇴계의 실천은 네. 후학을 키우고 네. 다른 서원 운동을 하고 이런 다른 실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논문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여기 다른 책들도 지금 나와 있는데 가나다라 순이 아니에요? 김은미 작가님이 앞에 있고 김용우 작가님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네. 이 저자 원래 대부분 할 때는 같이 공저면은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김용우 작가님 우회에 갔을 것 한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네. 김은미 작가님이 앞에 딱 나오셨는지에 대한 얘기 좀 뭐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솔직하게, 네. 예, 이제 주 저자임을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네. 예, 앞에 했고요. 그다음에 네. 좀 이렇게 그 또 아름답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래도 우리 아내를 옆지기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옆지기를 먼저 네. 앞에 쓰고 네, 저는 네. 이제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김우미 작가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존중 안 하는 거냐고. 네, 저는 그냥 그러시는데. 그 존중을 네.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존중을 그냥 받는 걸로. 네, 고맙습니다. 네. 부부싸움을 좀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안 하시네요. 네. 근데 요거 이 고전을 소설로 녹여서 퇴계를 이렇게 되게 재밌게 풀어주셨듯이 그 두 분이서 전공하신 다산, 그렇죠?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전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써내기가 얼마나 고심하시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산하고 또 고운 최치원 이렇게 두 책을 쓰셨는데 각각 책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두 분이서 같이 전공하신 다산 얘기를 좀 이 책을 먼저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어요. 네, 다산 그 얘기로 가는 길 이 책
책도 네.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이후에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네. 아까 말씀드린 3번의 중3을 거치고 네. 아이 셋을 키우고 또 뭐 저희들 공부도 하고 저는 또 아동 도서를 좀 몇 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서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갔는데요. 아무래도 다산 전공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 책을 쓸 때에 좀 어떤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퇴계 TV에 지금 저희가 출연했지만 다산 전공이기 때문에 다산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야겠다. 정확하면서 쉬운 방법은 뭘까? 어떤 구성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 책 역시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처럼 뭐 칭송일변도의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은 아니고 다산이라는 삶의 굴곡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요. 네, 네, 한 인간에 대해서 현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현대에 바라본 다산 인간극장 뭐 이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책이고요. 그다음에 또 들고 계시는 아, 이제 고운 최치원 나루에 서다라고 하는 책은 네. 이제 다산 책이 나오고 바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아, 또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네네. 시간이 많이 소요는 안 됐는데요. 얼마나 걸렸나요? 그 사이가 한 3, 4년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거에 그래도, 비하면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네. 또 전업 작가는 아니니까 이제 시간이 좀 그렇게 네. 걸렸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공을 많이 쏟았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시안에도 한번 갔다 오고 어. 또 양저우에도 갔다 오고 또 최치원이 너무 오래전 사람이니까 뭐 1000년도 더 된 사람이니까 이제 그 흔적을 쫓아서 굉장히 좀 국내에도 여러 군데 답사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공을 많이 쏟아가지고 이 책을 아. 만들었는데 책이 딱 출판되자마자 그 중국에서 한한용을 발표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중국 얘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슬펐던 책이에요. 아니 여기 보니까 답사 지도 굉장해요. 최치원 유적지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네, 이건 소개시켜 국내 주셨고, 지도죠. 네. 네, 국내 지도. 그다음에 여기도 다산을 알려면 답사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 또 안내해 주셨고 직접 우리가 현장에 뛰면서 만날 수 있게끔 또 해주셨어요. 근데 달중이도 그렇지만 진짜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담백함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에서 그만큼만 보자라고 하는 담백미가 있었는데 이 두 책 다 그런 어떤 기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또 어떻게 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누구나 아이들이랑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현장을 또 떠날 수 있고 이렇게 또 계획을 해주셨네요. 네, 다산 그에게로 가는 길은 네. 그 안에 있는 소제목 자체가 전부 답사지 중심으로 한 번은 강진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운 최치원 나루에 서다는 이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웠지만 대신에 주인공이 쭉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데 하여튼 최치원이 살았던 그 시대가 네, 역사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 의식이랄까 이런 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 좀 관련돼서 썼던 책이라. 아니 실제로 이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이것도 이 책 읽고 나면 도산서원에 가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생경한 느낌 떨어졌을 때 어땠을까 이런 달중이 어떤 느낌이라든지. 근데 이런 현장감들을 모든 책들에 다 살리신 거네요. 저 예.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를 쓰기 직전에 제가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이용준 네. 작가님과 네. 같이 그 병산서원을 함께 답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네. 그 기억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화장실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저희도 아이디어도 얻고 답사의 소중함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다. 이용준 교수님이랑 같이 가면 네,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또 북토크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중들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주로는 이제 도서관. 도서관. 전국의 도서관. 너무 좋네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네요. 또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라디오 방송도 한번 출연해서요. 일주일간 다산을 소개하는 그런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도서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중들도 되게 접하기 쉬운 도서니까 이런 소설로 접하는 게 지금은 이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창구가 같아서 두 분이서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철학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책, 이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에서 우리가 되게 재밌게 했던 게 두 분이 저자와의 만남을 한 게 언제였냐면 저희가 퇴계 1회
그 퇴계학 청소년 토론대회를 같이 했었어요. 김영 교수님이 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김우미 작가님 같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그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는데 애들이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저자의 만남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네, 이제 그래서 퇴계학 네. 청소년 토론 대회를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안병일 교수님하고 같이 안병일 네. 교수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준비 그래서 진짜 본 많이 대회 했죠. 전에도 본 네. 대회가 11월이었는데 네. 8월 말에 또 예비 모임도 따로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병걸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김용훈 선생님이 뭐 좀 옆에서 뭐 좀 도와드린 것 같고요. 저는 딴 건 안 하고 본 대회 때 사회만 잠깐 그쵸, 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예비 모임 때 이 그쵸. 작가와의 만남을 네, 네, 했는데 네. 네.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좀 기쁘네요. 네. 아니 저도 실은 이제 그거 하고 끝나고 나서 왜 그 작가님들이 왜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들 질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띄어서 답해주는 방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뒤로부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1시간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에 대해서 포스트잇 다 나눠주고 미리 이 수업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 붙여라 칠판에. 그리고 나서 그 자기네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수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김영 교수님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토론을 진행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 네. 안병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토론 진행 부탁하셔가지고 네네. 예, 제가 한 게 좀 크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좌고 우면 아는 학자가 좋은 학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좌고 우면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순수하게 동양 철학 박사를 했지만 네. 그래도 한편에서는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비판적 사고를 오. 또 한편으로 오랫동안 좀 그 연구도 하고 아 그런 네, 연구가 네, 있습니까? 네네 공부도 했고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거 밝기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비판적 사고력 시험도 개발을 해서 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거 네. 밝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좌고 교수님. 네. 좌고 우면입니다. 좌고 우면의 극단인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싱킹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이런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를 네, 불어일으키기 네.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토론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되니까 네, 대학에서도 많이 어떤 토론 수업을 한다든가 예, 그런 건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이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찬반 토론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자기 의견을 내고 네. 또 궁금한 거 자세히 묻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어떻게 대학에서도 계속 같이 하시는지. 예, 뭐 그 에듀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이끌어내다니까요. 네네.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그렇고 이번 퇴계학 토론대회를 통해서도 예, 그 학생들의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많이 확인했던 네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인지대학교가 그런 토론 수업을 굉장히 오픈하고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학교라고요. 예, 그 뭐 감히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저희 대학에서는 예, 전국 고교생 인문학 또 토론 대회를 와.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경쟁 토론이 아니라 비경쟁 토론으로 해서 네네. 예, 답보다는 좋은 질문하는 그런 와, 방식으로 네네. 네, 토론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AI 시대 하는데 AI 시대 가장 중요한 인재가 잘 질문하는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AI는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건 잘 질문하는 인재가 돼야지 이 AI를 살 수 있는 인재라고 하는데 정확히 다 그런 어떤 네. 예, 인재를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네. 정말 세상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관심이 없으면 네. 예, 질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AI에 모든 것을 맡겨두지 말고 네, 네. 예, 세상 일에 다양한 관심을 하게 되면 질문도 생기고 네. 네, 또 AI에게 더 좋은 질문하면 AI가 더 좋은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번 토론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정말 한편으로는 감동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출구가 없었고 통로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너무 잘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마디도 말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보면서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아, 우리 교육이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 예쁜 애들이 한마디도 못하게끔 저렇게 아이들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되게 슬픈 것도 있었고 네.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한국 철학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네. 예 그거를 배우겠다고 온 자체가 되게 감동이었는데 두 분 어땠었는지 한번 궁금해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저는 작가와의 만남 예비 모임이 있었던 그때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포스트잇 사용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질문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손 들고 또 질문할 사람 있냐 이랬더니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질문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저희를 현장에서 봤다 이거죠. 그래서 팬심으로 그쵸? 네.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그쵸, 그쵸. 대회 네. 취지와 무관하게 저는 그게 아주 아,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까 팬심을 확인하는 자리, 네, 그쵸, 네. 선생님께서 무조건 퇴계 TV는 네. 재밌게 한다 네, 이러셔가지고 네, 네. 옳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아, 팬심을 확인하는 자리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그 팬심을 또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서 행사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문화가 많이 바뀐 게 다 팬 문화예요. 선생님들의 고유 팬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표현하고 선생님 올라오면 무슨 아이돌처럼 막 소리 질러주고 환호해주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인기 관리를 해서 나와서 춤추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두 분도 좀 그런 거 좀 개발하셔가지고 네. 야구 응원할 때 춤으면 삐끼춤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네, 해서 그 토론대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경쟁 토론을 했는데요. 네, 비경쟁 토론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래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뭐 편하게 소신껏 발표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 못한 아이들 있었을 거라고 이제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럼요. 이야기하고 네네. 또 질문 받고 또 다 네네. 답변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은 맞습니다. 경험들이 아니었을까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 못하는 그 친구도 예. 거기서 한마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또 네. 내가 아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한 갭을 또 아이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했으면 그걸로 됐다. 네. 너는 다 한 거다. 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3분이라는 시간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셨던 우리 심사자 네네. 뭐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어, 그냥 네. 내버려둬도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 창의성 이끌어내는 맞아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렇다면 퇴계학을 좀 발전시키려면 네네. 학생들에게 퇴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이제 좀 동기부여해주는 네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런 비경쟁 토론들을 잘 활성화하면 네. 정말 앞으로 퇴계학을 이끌어갈 맞아요. 청소년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세계학이고 생각합니다. 또 네. 한국학이고 네, 맞습니다. 또 우리의 또 어떤 미래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우리 두 작가님들이 지금 고전을 깊이 전공하신 전공자이면서도 또 이렇게 대중들을 만나기 위한 어마어마한 심혈을 이게 솔직히 책이라는 게 정말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마어마하진 아, 네. 않고요. 에이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인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앞으로는 어떤 또 계획으로서 한국학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건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철학 소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시대 인물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와서 네네. 조금 편하게 네. 시작하게 하는 뭐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품 안에는 권달중 군과 네. 고미영양이라는 두 명이 등장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중3 학생이라든가 대학생 한둘만 맡겨두면 그들이 다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조력자도 되고 뭐 해설자도 되고 이런 역할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구도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하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명이라든가 남명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율곡이라든가 이렇게 네, 철학에서 네, 네. 중요한 분들도 네, 네, 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가까운 시대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같이 실학이잖아요, 다산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민 선생님이 책으로 내시기도 했는데 이친 실학자죠, 이덕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인물이라든가 와. 생각은 계속 네.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계획이? 퇴계 달중이를 쓸 때 달중이가 이제 중3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제 다산 책 나올 때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의 달중군은 네. 대학원생이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3에 그냥 퇴계를 만났던 이 중3 학생이 이제 나중에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돼서 네, 네. 다산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런 네, 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이전에 정말 20년 정도 공부했으면 더 정말 한국 세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네. 더 많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런 책무들, 책임감도 좀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설을 네. 쓸 때는 예. 조금 더 성장한 그런 달중이를 그럼 달중이가 등장시켜서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뭐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중이도 엄마 아빠랑 비슷하게 또 얘야 여행을 혼자 떠나라 이래가지고 네 7일에 또 막 보내고 뭐 이러면 되겠네요. 참고할게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읽어야 돼? 고전이 뭐가 중요해? 나 지금 할 거 많은데? 나 지금 웹툰도 봐야 되고, 나 지금 웹소설도 읽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드라마도 얼마나 재밌는데, 왜 굳이 고전을 읽어야 돼? 뭐라고 좀 대표해 줄 수 있는지. 이제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네. 서사적 존재 뭐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독립적인 개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와 문화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내가 태어나면 어떤 이야기 속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태어나 보면 난 어느 이야기 속에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그 사회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를 둘러싼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전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전을 이제 읽고 배우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진지하게 보시니까 좀 그렇게 하긴 한데요. 그리고 저도, 고전을 공부하면서 또 많은 능력들도 우리 갖추게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읽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황사로 화이팅. 있습니다. 네. 김희 작가님, 네. 철학자 두 분 사이에 제가 센터를 오늘 맡고 있는데요. 또 그 옛사람이 쓴 문학 작품도 저는 제 힘 닿는 한에서 열심히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배경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좀 큰 사람 대상으로 하셨는데 저는 또 아동 도서도 썼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면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엄마들의 많은 학부모들의 어떤 자세일 텐데요. 그런 경험 중에는 좀 뭐랄까 진지한 삶에 대한 경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전 시대, 전통 시대 어떤 인물에 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다산을 또 전공하시고 또 문학적으로 다산을 전공하신 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한강 작가가 그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그 작가님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또 살리고 그 죽은 자를 통해서 또 산 사람이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도하는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두 작가님 오늘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작품 나오면 또 다음 작품으로 또 뵙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